자, 이번 시간에는 손에 힘이 없을 때 처치요령에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손을 당길 때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 물체를 집을 수가 없다. 아니면 물건을 떨어뜨린다. 빨래를 짤 수가 없다. 할 때에 처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육은 뼈를 관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뼈는 근육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이 되면 뼈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동에 장애가 나타났을 때는 그 행동에 관련이 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연골 단련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질병은 근육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육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예방과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몸을 잡아야 된다라고 수차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손가락을 당겨주는 근육이 있고 펴주는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안쪽에는 이제 측, 여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비골근이라는 뼈가 있고 좌측으로는 경골근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골과 비골이 있고요. 팔꿈치 위로부터 어깨까지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하나의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 그러니까 경골과 경골 사이의 근육,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의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근육은 겹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체적으로 손가락이 잘 당겨오질 않는다, 힘이 없다 할 때는 이 경골, 비골과 경골 사이의 근육, 장무지신근, 비골근,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전문가들조차도 내가 어느 근육을 풀어야 되겠다고 한 가지 근육만 딱 꼬집어서 풀 수는 없습니다. 근육이라는 건 겹치고 겹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독립해서 풀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를 풀기 위해서 옆에 주변의 근육들도 다 같이 풀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동근 한 가지 근육이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주동근이 역할할 때에 주변에서 주동근을 도와주는 근육들을 길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근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방금 말씀대로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동근이 되는 비골근, 장무지신근을 풀어주게 되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는데요. 바로 이 주동근이 경직이 되면 이 손가락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당긴다 할지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고 할 때는 여기를 눌러보면, 자신이 눌러봐도 여기가 딱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력이 아주 약화되어 버렸거나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근력이 약화됐을 때는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근육이 경직이 됐을 때는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뼈 사이를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약 한 2분,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길어야 5분 정도 이렇게 경직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에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기를 눌러보면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아프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못 당겨주는 겁니다. 이 근육이 바로 손가락을 당겨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쭉 펴고 힘을 쭉 뺀 상태에서 눌러보면 손가락이 당겨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손가락 4개를 당겨주는 근육이죠. 이렇게 당겨옵니다. 근데 이 근육이 경직되면 눌러도 당겨오질 않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손가락을 계속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모르고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손가락 뼈 마디 사이에 연골만 자꾸 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착증에 이르게 되고 심한 경우는 염증이 발생을 하고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심하게 되면 손가락이 변형이 되고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뒤틀리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인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근육이 경직됐다 싶으면 바로바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을 하면 그 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병이 발생하기 전에 또 병이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병을 발생시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재발 없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약물에 의존해서 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을 관리하지 마시고 몸을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덧붙여 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제인 바리아트라는 상호를 대전 마사지 잘하는 곳 이렇게 상호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유튜브 또는 네이버에서 대전 마사지 잘하는 곳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제인 바리아트에서 여러 가지 영상과 함께 질병 예방과 퇴치 요령에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당겨 보면 마치 자신이 마술을 부린 것 같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손에 힘이 없었던가?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빨래를 짜거나 어떤 물건을 지우거나 주먹을 쥐어 봤을 때에 이 느껴지는 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마술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련된 근육만 풀어줌으로 해서 내 몸에 어떤 행동에 장애가 나타났을 때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인체 구석구석 굳어있는 근육 때문에 행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든 것을, 계단 올라가기가 힘든 것을, 그걸 계속 참고 모르고 그냥 세월만 지내다 보면 뼈 사이사이 연골만 닳아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깨, 허리, 무릎이죠. 그게 이제 닳아지고 나니까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그런 병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라도 병을 잡을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주면 원래의 모습으로 차츰차츰 돌아옵니다. 이미 연골이 닳아진 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처요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기 이전에 수시로 평소 때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운동도 자주 하고 또 몸을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노년의 여생을 질병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